이번엔 좀 화제를 바꿔서 요즘 이제 비정규직 문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한테만 우리는 전부 다 윽박질러서 너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전부 다 해야 된다. 전부 다 부모들은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윽박질르기 마련인데요.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?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.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도 정년이 있느냐 누가 그래 물었어요. 그렇게 있다. 그래서 이제 뭐 몇 살이냐 하니까 68세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또 묻기를 스님들도 정년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목사님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있고 스님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없다. 그랬더니 많이 웃었는데요. 정규직은 꼭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.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. 앞으로 갈수록 정규직의 비율이 적어지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질 거다. 그것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. 사회가 잘못돼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정규직이 좋은 것 같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직장에 평생 매여서 어떤 면에서 옛날에 그 종은 양반집이 정규직 아닙니까? 그러니까 농노는 정규직이고 자유시에 사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정규직이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물질주의적인 견해다. 요즘은 젊은이들도 뭐 정규직을 원하는데 정규직이 안 됐어도 문제지만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세속 생활을 한다 해도 저는 비정규직을 선택할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회사도 뭐 내보내고 이걸 자유롭지만 나도 여러 가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돈보다는 내 취향과 의미 있는 쪽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. 그런 데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본다. 그런 데서 조금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 돼야 된다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면 해결책도 없고 수많은 비정규직 사람이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야 된다. 목사님들의 정규직보다는 승려의 비정규직이 조금 공공하더라도 저는 훨씬 낫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.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일정한 회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가 100명이 필요하다. 그런데 가끔 이게 일이 잘 될 때는 한 30명 더 필요하고 안 될 때는 다시 100명이 필요하다. 그럴 때 일대 어떤 미니멈을 가지고 어때요? 정규직으로 잡고 비정규직은 적절할 때 받았다가 나가기도 하고 임시직이 필요한 거예요. 우리도 또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1년, 1년, 6개월, 6개월 가서 돈 좀 벌어서 필요한 돈을 채우는 이런 임시직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런 성격의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 아니고 똑같이 일하고 월급을 절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. 신분도 부안정한 데다 뭐도 인건비도 절반밖에 안 주니까 이건 확실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. 이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계산할 때는 월급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전체가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.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우리 사회가 좀 잡 쉐어링도 하고 월급 쉐어링도 하고 좀 나누면은 좀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텐데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또 같은 공장 안에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 되면은 연봉이 1억이 되고 어떤 근로자는 너무나 형편없고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노동을 할 때는 임금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. 사회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이 안 될 때 이제 결국은 조세 정책하고 재정 정책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일정한 수입 이상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두고 다시 이제 재정 지출을 할 때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넓게 함으로 해서 비록 우리 사회에서 조금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기본 생활은 보장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.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면 임금격차가 너무 커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죠.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사회적 화두인
경제 민주화라든지 복지 제도의 강화라든지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젊은이들이나 이제 우리가 일하는 사람도 저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적게 일하고 많이 돈을 버는 데만 선호를 하면 그 10명 중에 1명이나 2명밖에 갈 수 없으니까 8명은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가 없어가 지금 일을 못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된다 그러거든요. 부모가 자식을 한둘밖에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다 대학 교육을 시키고 뭐 대학 교육을까지 나온 자식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저임금 시스템에는 안 갈라 그러고 또 부모도 자식을 공부시킬 때는 그런데 안 보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20, 30대만 힘든 게 아니고 40, 50대 부모도 지금 엄청난 그 무게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육 자체가 좀 제도가 바뀌어줘야 된다.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에게는. 근데 우리 사회는 직업이 명백하게 귀천이 있잖아요. 예를 든다면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직종을 가지면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. 이 월급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. 이 갭을 좀 좁혀주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전체의 교육 분위기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너무 돈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죠. 그러니까 그 소수에 들어가려고 그 스펙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. 20대만 되면 벌써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30대가 넘도록 부모의 재정을 갖고 소비하면서 학습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. 왜? 그 더 나은 그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. 요즘은 뭐 임용고시도 어때요? 다 고시입니다. 이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 낭비고 재정 낭비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정을 해줘야 사회 전체가 활력이 생기는데 개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정부가 제도 개선하는 건 물론이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젊은이들 자신들의 생각도 좀 바꿔줘야 되고 또 부모도 생각을 좀 바꿔주지 않고는 이건 개선될 수가 없다.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까지 연결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겠는데요.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원하는 것도 하고 이제 돈도 버는 것을 가장 큰 로망으로 삼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기준을 삼고 좀 접근해야 될까요? 저는 젊은이들에게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늘 조언을 하기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디딜 때 지금까지 우리는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을 선호한다. 근데 이런 직장은 첫째 구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요행이 구해져도 들어가면 기가 죽는다. 그러니까 그 많은 월급에 따르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되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사장 눈치를 보니까 기죽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잘리게 되면 어떠냐. 다시는 직장을 못 구한다. 왜? 전에 다녔던 그 직장하고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. 근데 딱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을 일은 많이 하고 월급 조금 주는 직장을 구한다면 내일이라도 구할 수 있을 곳은 구하기 쉽고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닐 때 길을 패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기 능력으로 그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. 그 다음에 사장한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사장이 내 눈치 보지 내가 사장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. 사장은 내가 나갈까 싶어 전전긍긍하지. 나야 뭐 이런 직장이야 뭐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. 인생의 선택의 문제거든요. 이렇게 다니면 직장을 옮기기가 쉬워요. 소위 말하면 내 생존권은 내가 책임지고 즉 입벌이는 하고 밥벌이는 하고 그 다음에 틈난 대로 쑥 주위에 돌아보다가 요거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옮겨가면 되지 않느냐. 그럼 옮겨가려고 그럴 때 구해놓고 옮겨가야지 놓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젊은 20대 때 25살에 직장을 나왔다면 30살까지 한 두세 번 옮길 생각 또는 뭐 너다섯 번 옮길 생각을 하면 저는 자기의 취향에도 맞고
적정한 생활비도 되는,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 갈 수가 있다. 근데 너무 대기업을 선호하니까 들어가기도 어렵고, 들어가도 사실 부속품처럼 살아야 되거든요.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데 살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한쪽은 뻑이고 한쪽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, 그래서 자기는 못 살겠다 하는데 뭐 부인이나 또는 가족은 미쳤다 그러고,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냐 그러고,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너무 사람을 자꾸 돈,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뭐 한다는 이런 자기 체면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, 자기 자식이 좀 길을 펴고 좀 웃으면서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내해줘야 그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지, 왜 자기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압박받고 살아가도록 몰고 가느냐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그에 맞게 또 며느리나 또 사위를 또 억지로 구해가지고 맞추니까 이 결혼 생활도 서로 어렵잖아요.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이 또 손자들이 힘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삶의 의미를 이제는 좀 되새길 때가 왔다.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록 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검소하게 살 생각하면 먹고 입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. 그래서 좀 검소하게 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만 바꿔주면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. 개인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줘야 된다.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런 격차를 줄여주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, 개인은 어떤 상황에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온전하게 관리해가는 게 필요하다.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어떠냐. 우선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뭐 돈 주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직장을 먼저 구하고,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옮겨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진출을 해나가면 되니까, 우리 사회에 일자리는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대 수준을 좀 낮춤으로 해서 사회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, 접근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조정해 나가면 되니까, 그런 두 가지 경로를 다 겸해줘야 된다. 근데 서로 지도자는 자꾸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, 또 개인은 자꾸 제도만 책임을 물으면 끝이 안 난다는 거죠. 어차피 뭐 인생이 100년 후에 내가 기다려서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부터 살고 있는 이 인생인데, 제도개혁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, 어떤 불평불만 속에서만 산다면 내 인생이 낭비 아닌가. 그런 데서 저는 개개인도 조금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임하는 게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